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일 오후 6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것을 인수위에서 반박하는 이런 형국의 논박이 오고 갔습니다.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반려견을 안고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가지고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둘러봐야 하니까 나가 있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우상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타스크포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허위사실 날조와 거짓 선동 습관은 영원히 못 고치는 불치병인가 라면서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TF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관을 방문한 상황에 대하여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도 안보, 경호, 의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TF가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다.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유이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TF는 외교부 장관 방문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외교부 측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외교부의 승인 하에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행사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 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서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 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다. 도대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익명의 소식통에게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요새 정치적 논쟁이 법적으로 가면은 이때부터 정치 실종입니다. TF는 이어서 우 의원은 적시 허위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 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허위사실 날조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 의원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뉴스는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뉴스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조작이라는 이야기인데 뉴스는 전달할 뿐이죠. 어쨌든 뉴스 공장과 인터뷰에서 제가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의 분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를 끌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정 장관 부인이 바깥에 정문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쓴다고 했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과정 자체들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아주 좀 무례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니까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당사자인 정의용 장관 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정치 공박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우상호 의원은
정의용 장관 부인의 말을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은 부인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전해준 것처럼 이렇게 믿을 만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거 사실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서 음모론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우상호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우선 정의용 부인을 뭐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그쪽에서 입장문이 하나 나오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이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 복잡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진화된다고 그럴까요? 악화되는 그 과정이 맨 처음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에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나는 첫날부터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광화문에 사무실을 알아보니까 좋은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알아보니까 광화문이 아닌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좋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난데없이. 그래서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긴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무리가 시작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숙집 하나 옮기는데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국방부를 딱 찍어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옮기겠다고 하면서 국방부는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인수위가 그런 법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내 임기 중에는 국방부를 이사 가도록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생겼어요. 윤석열 측은. 왜냐하면은 인수위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인수위의 업무 범위 바깥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측에 매달려가지고 이사 비용이라도 좀 지출하도록 해달라고 좀 부탁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무실은 뭐 국방부 내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공간과 집무실이 같은 경로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공간을 찾다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좋다고 또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과 국방부 내의 집무실을 오고 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5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든지 쉽게 이렇게.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육군 참모총장 공간은 너무 낡았다. 못 쓰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일방적으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찍어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럴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지금 현재의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씨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취임을 안 했어요. 인수위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어요. 외교부 장관은 좀 당하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더구나 외교부 장관 공간은 다른 공간하고는 달라요. 아주 큽니다. 대지 몇천 평에 이 건물이 3개이고 그 건평이 한 400평 되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외국 손님 맞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준청와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외교 시설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짓고 나서 강경화, 정의용 두 장관 시절에 한 1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외교부 장관은 손님을 어떻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권한 이전에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는 대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박찬주 예비역대장이 한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이 많이 생긴 거죠. 이 박찬주 예비역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참 이분이 인재입니다. 독일 유학의 기갑전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지난 3월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공개장을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군 통수권자는 군대를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기간 우리 군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서 만신창이가 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듯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주장하던 윤 당선인 인수위가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들고 나오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안보 핵심 시설인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한다는 발상, 40년 군 생활을 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군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 대한 군 통수권자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또 예의가 나오네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의일까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 계획과는 반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수방사를 남태령 지역 내에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근무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배치한 후 그곳에 합참 신청사를 구축하여 합참의 기능을 완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방부를 현재의 합참 위치로 이전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 태세가 검증된 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순서를 밟는 데는 아마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어디서 근무하느냐?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두를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서두르는 데서, 그리고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이 문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대통령의 군대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현역 장교들의 그 침묵을 동조와 지지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마음대로 다루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강군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본질적인 것은 이게 옮기다가 보니까 집무실과 공관을 분리해가지고 공관에서 집무실로 매일 출퇴근하게 생겼습니다. 5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 주변에 대한 통제, 교통통제에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이 탄 승용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5분, 10분 정도 통제를 하면은 그로 인한 정체가 풀리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출퇴근 시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확정된
경로를 통해서 5년 동안 계속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동선이 만천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알려지면은 이것은 저격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암살 또는 저격당하는 상황을 보면 그 예외 없이 동선이 노출된 때문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저격을 받고 숨진 것도 그 동선이 며칠 전에 현지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오스왈드가 미리 그 길목이 되는 건물 6층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카빈총으로 81m 떨어진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을 한 때문입니다. 이 동선이 노출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경호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절실하게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에게 이 경호 책임자가 진지하게 설명을 했는지 저는 이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거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을까요? 이 진지하게 설명했다면은 출퇴근할 수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안 바뀌면은 자기 대통령이 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통령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